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물류와 공급망 분야의 ESG, 그중에서도 사회적 책임, S 영역입니다. 이 KESG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게 환경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또 여러분 업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근로자 안전이라든지 또 공정한 근로 환경, 지역사회 문제, 공급망 관리까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인데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인 근로자 안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자료 보니까요. 물류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산업재해율이 좀 높다고 나와 있네요. 특히 그 화물 운송 중 사망사고가 상가지역 27%, 고속도로 23%, 꽤 구체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장시간 운전이나 또 상하차 작업할 때 위험 요소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첨단 기술 도입이 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있잖아요. 네네. 그 차선 이탈이나 충돌 경고해 주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 거 의무 설치를 확대하면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또 뭐 텔레매틱스 시스템 같은 걸로 실시간 운전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가속이나 급제동 같은 위험한 습관을 좀 고치도록 유도하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이 교육 시간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신입 기사는 40시간, 정기 교육은 분기별 8시간.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교육이 같이 가야 실질적인 안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로자 안전은 뭐랄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하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송 기사님들 처우 개선 문제, 즉 공정한 근로 환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참 중요한 이슈인데 과로 방지를 위한 배송량 조절이나 휴게 시설 확충 같은 내용들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구체적인 기준들이 좀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최대 운전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다거나 연속 4시간 운전하면 꼭 30분은 쉬도록 보장하는 거,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로 이걸 실제로 잘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물류센터 안에 운전자 휴게실이나 뭐 샤워실, 수면실 같은 편의시설을 좀 제대로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복지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양성이나 포용성 측면에서는 여성 기사 고용 목표 20%, 또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 달성, 이런 목표들이 제시됐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 이걸 확실히 지키고 뭐 성별이나 고용 형태 때문에 임금 격차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안전운전이나 친환경 유전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이것도 동기부여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요.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사와의 관계로 가보죠. 기업의 책임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네요. 중요하죠. 기업도 결국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거나 목표치를 한 30% 이상으로 잡는 거죠. 또 지역의 중소협력 업체들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재난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 물품 무료로 배송해주는 활동들, 이런 게 다 지역사회 기여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협력업체의 ESG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뭐 평가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료에 체크리스트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협력사에 뭐 최저임금은 잘 주는지, 산재율은 어떤지, 강제노동은 없는지, 안전교육은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그 협력사가 ESG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 지원까지 연결해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하는 거죠. 공급망 전체가 다 같이 좋아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성과는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이걸 설정하고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율을 업계 평균보다 30% 아래로 낮춘다. 아니면 교통사고율을 작년보다 10% 줄인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잴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고용률, 지역주민 고용 비율, 그리고 직원들 만족도 조사 결과 같은 것도 꾸준히 봐야 하는 중요한 지표들이고요. 아,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1개월 안에 현황 분석하고 3개월 안에 정책 만들고 6개월 안에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오늘 KSG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물류 공급망 분야의 이 사회적 책임 S 영역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근로자 안전과 권익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 정말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노력들이 그냥 규제 지키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의 조직이나 또 업무 환경에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혹시라도 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그냥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요. 어쩌면 이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가치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자부심이 올라간다거나 고객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